안녕하세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8시로 붙었거든요. 2차만 8시면은 1차까지 하면은 거의 10년 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앞에 이 배수연 법무사님은 법학과 나오시고 실무 경험 없는 상태고 저도 똑같은 그런 건데 저는 이제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조금 말하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면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거를 저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를 저는 다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제가 경험을 해서 오래 걸리는 게 아무래도 좀 여러분한테 좀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아서 실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십사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이제 3시까지는 이제 그냥 학원을 쭉 따라왔어요. 그냥 1순환, 2순환, 3순환 해가지고 종합반을 해가지고 쭉 따랐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1시를 해가지고 제가 1년을 종합반을 했는데 떨어지면은 이제 다른 학원을 다녔어요. 다른 학원 종합반. 이게 학원이 세 개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3시를 딱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선생님들의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의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료도 거의 뭐 제가 여러 단연차니까 그러니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그러니까 내가 2015년에 공부를 하면 2014년, 2013년 자료까지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시를 들어갈 때는 이제 정말 붙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예비순환부터 그냥 그거를 그냥 외웠어요. 그냥 그 자료 같은 거를 나름대로 이제 자기 서브노트 해야 될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를 그냥 거의 그러니까 진짜 평균적으로 한 12시간씩 했나 봐요. 저는 그냥, 왜냐면 공부를 하는 그냥 수험생의 입장이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2순환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는 봤는데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렇게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점수가 엄청 높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2, 3등 안에 드는데 또 내가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좀 잘 모르는 거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과목에. 그러니까 1회차, 2회차, 3회차 할 때. 그리고 또 어떤 과목은 좀 이렇게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료가 많다, 그러니까 단연차신 분들은 자료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다음날 뭐가 나올지 알아요. 그럼 그거를 막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장 가면은 진짜 최고답은 낼 때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내가 이게 과연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1차, 2차, 3차 때 계속 떨어져 보니까 그러니까 잘 나와도 불안하고 안 나오면은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시간은 이제 12시간씩 꼬박 하는데도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한 2순환 이렇게 딱 끝나고 나니까 3순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40대인데도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또 제 주변, 저도 이제 아까 그 김홍범 법무사님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피드백 받을 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교수님한테 가서 어떻냐 여쭤봐도 그냥 늘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걸 아시니까 괜찮다 하는데도 그냥 자기 그 촉이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은 왠지 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근데 3수는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대로 바꿔야 되나 막 기본서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케이스를 하나 더 볼까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 한번 네가 했던 대로 그냥 밀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갔는데 이제 40대 딱 시험을 보고 났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3순환 때는 제가 한 16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줄여가지고 여기서 나오면 다 쓰고 나오자 했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말 그대로 준비한 것만큼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쓰다 보면은
이렇게 답안이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가분수처럼 되는 느낌이라니까 시간이 쫓기니까 답안을 쓰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이것만큼 다 못 써. 그러니까 이제 막 내가 줄이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다 쏟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험적으로는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시험 적합성에서는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막판 시험장에서도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써야 되고 어디에 이제 점수 분포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공부했으니까 막 다 쓰면은 붙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40대 그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러니까 40대 그 3시 전까지는 약간 퐁당퐁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민소가 꽈락이 있다든지 뭐 형소가 꽈락이 있다든지 이렇게 퐁당이 있었는데 한 40대 그렇게 몰아치고 공부를 하니까 그 이후로는 꽈락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학원가에서는 뭐 브리타라고 했지만 내 기억으로는 언젠가 뭔가 하나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의 그냥 조문 가지고 뭐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답이 틀려도 절대 꽈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그러니까 몰아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단연차 한 4시 이후 한 3시쯤 되면은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왜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공부 뭐 이게 지금 뭐 목차를 잡아야 되니 막 이런 것보다는 자기 답안에 내가 왜 떨어지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40 떨어지고 50대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기로에 섰었어요. 제가 앞으로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냐 그냥 그러니까 흐지부지 보낸 것 같아요. 50대는 진짜 그런데도 꽈락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도 꽈락은 안 나와. 근데 점수가 꼭 2점씩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도 2점이고 안 해도 2점이고 그러니까 50대 60대도 1년을 해도 또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난 거기서 꼭 2점이 모자라. 막 1.2점씩 모자르니까 와, 그때는 이제 막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랬어요. 제가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불합격을 피하는 법 막 이런 책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책을 보면은,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왜 떨어지는 법을 내가 분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붙는다고 생각해서 막 시간을 투자하고 뭐 학원을 다니고 막 이랬는데 내 답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 번도 객관적으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제 6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답안을 내가 왜 문제가 있지? 이렇게 보니까 이 수험 그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이 있더라고요. 각 과목마다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제가 형소 특히나 형소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쓰는 답안이 좀 죽어 있는 답안이라고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올해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답안이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을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쓰는데 암기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 이렇게 나는 이해해서 썼다고 하는데 왜 이게 암기했다고 썼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2수년 들어가기 전에 전 과목을 답안을 이제 무작위로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선생님이 전 답안이 약간, 그러니까 답안 형태가 죽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과목이든 간에 평탄은 이 정도면 하면은 네가 그래 맞아. 한 50점대는 나오는데 이 중에서 한 과목이라도 조금 더 특출나지 않으면은 정말 이렇게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붙겠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이순환 되기도 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막 했을 때 제가 형소 때는 그러니까 그 6시 딱 시험 보고 나서 내 답안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도 듣고 저도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그 답안 그 형소법 되게 잘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막 30점대 늘 30점대 나오시는 분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형소가 너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답안 그러니까 조문 보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그냥 형소는 나는 처음 한다 생각하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조문
보는 법, 그러니까 형소가 뭔지, 형사소송법이 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답안이 이게 우리가 왜 시험을 보고 왜 시험에서 이런 문제들을 내는지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네가 답안을, 그러니까 조문을 보거나 판례를 볼 때도 이게 눈에 들어온다고, 왜 쟁점이 되는지가 보이지. 선생님이 말을 해도 이게 쟁점입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그냥 쟁점인가 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지 내가 이게 왜 쟁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출제위원이 원하는 이게 쟁점이지 이렇게 이거 쓰라고 내는 건데도 내가 그걸 캐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차적으로 하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안 쓰지만 핵심이 빠진 답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적으로밖에 안 쓰니까 얘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점수가 나쁘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완전히 법무사로서 실무가로서의 내가 자격이 주어질지는 다른 과목에서 네가 이렇게 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도 정말로 그 민사 서류를 볼 때도 이게 이해하고 자기가 이 원하는 대로 답안을 쓰지 않으면은 형식에 맞춰도 절대 좋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할 때는 좀 한 단연차 뭐 올해 6시쯤 이제 아니면 5시쯤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기본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나와도 내가 기본은 판례 이거 뭐고, 이게 어떤 의의고, 이게 조문이 어디고, 그렇게 그거를 지금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은 뭐 민법이면 민법, 민소면 민법, 뭐 민소면 민소, 그러니까 뭐 2015년에 뭐 브리타가 나왔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단연차신 분들은 자기가 퐁당퐁당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달도 좋고, 2달도 좋고,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주제가 나와도 기본적으로 쓰겠다. 내가 40점은 넘기겠다. 그런 공부 방법을 해서 진짜 말 그대로 10시간 이상씩 좀 집중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과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모의고사를 한두 견이라도 봐도 내가 쭉 한순환을 한번 쭉 보세요. 한 10회 아니면 9회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20 몇 잼대가 나온다, 30 몇 잼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안정권에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도 절대 자기가 꽈락에 나오거나 쟁점이 이상한 쟁점을 쓰거나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저처럼 이제 그 커트라인에서 이게 자꾸 이렇게 커트라인에서 쭉 이렇게 한 2, 3년 계속 쭉 이렇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답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쟁점 누락은 일단 그런 분들은 쟁점 누락은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답이 틀렸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논거가 조금 내가 생각하는 논거는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씀대로 고등법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판례를 낸 경우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빵점을 맞거나 절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답안을 이렇게 민소든 민법이든 뭐든 간에 이 법무사 시험 출제위원이 원하는 답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시간은 많지만 제가 공부도 많이 하지만 불구하고도 왜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이렇게 쭉 치고 못 나가지 할 때는 본인이 지금 이 시험 적합성과 떨어진 답안을 쓰고 계신 경우가 맞을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그것 때문에 70 때도 제가 딱 봤을 때 민법, 민소, 형소, 형법 다 잡았는데 민소가 고득점 답안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내가 이 정도 점수대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그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대가 있잖아요. 민소,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민소나 민법이 좀 고득점이 나와야 이렇게 다른 게 조금 형소가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하더라도 좀 그것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합격을 하는데 그렇게 됐는데 유난히 제가 그 민소에서 좀 다른 합격생들보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한 2, 3점, 그러니까 한 5점씩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소를 잡아야지 합격을 하겠다 했는데 70 때도 그걸 못 잡았어요. 왜냐면은
민법처럼 그러니까 민소니까 민법처럼 답안을 작성하면 점수가 민법만큼 나오겠거니 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민소는 또 민소만의 답안 작성이 있구나 그때 느껴서 제가 80 때는 민소 이제 그 이혁준 법무사님 보면서 이 정도는 써야지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판력 나왔잖아요. 그 기판력에 대해서 나는 판례도 쓰고 뭐 결론도 내고 썼는데도 점수가 안 좋았어요. 제가 작년에 그 그러니까 40 몇 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나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점수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내가 논점 누락도 없는데 분석해 보니까 기판력 하면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논증 세트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판례를 써야 이게 내가 이해하고 개념도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뽑아낸다는 게 이렇게 나는 내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만 썼는데 답안에 표출이 안 된 거야. 내가 이해한 거를 이 답안에 표출이 안 되니까 고득점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이제 합격한 게 제가 그 민사소송법 논술 때문에 붙었거든요. 제가 좀 그게 고득점이 나와서.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올해도 제가 형소도 그렇고 제가 좀 이제 막판에 좀 시험 한 달도 안 남아서 좀 집에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한 일주일 동안은 거의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민법에 대한 좀 자신감은 있었어요. 민법은 1차 때부터도 너무 열심히 해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을 저는 이틀 만에 그냥 끝냈어요. 그냥 한번 판례 쭉 보고 끝내고 민사소송법을 나머지 시간에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형소나 형법 같은 경우는 진짜 한 3, 4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면과락으로 하자. 이렇게 그냥 딱 전략적으로 하고, 대신에 민소에서 좀 내가 아직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고득점이 나왔는지 안 나온지를 내가 평가받아보지를 못하니까 좀 불안 요소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내가 이 민법은 꽈락이 나온 적도 없고, 아주 고득점은 아니지만 합격 점수는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경험에 미쳐서, 그러니까 남들 얘기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제 단연차 분들 경우는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느낌을 가지고 막판 이제 삼순환 때쯤 되면은 이제 좀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체 다 따라가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입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게 부족해. 난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민법은 뭐 많잖아요. 저희 시험은 10회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민소를 오히려 10회 한 15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삼순환 때 이제 아마 단연차 분들은 아마 3순환 때나 이제 2순환 때 이렇게 보면은 대충 문제가 어떤 건지를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다음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런 게 내겠구나. 한 4-5개 이렇게 쟁점이 찍히면은 아마 이제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보고 가면 그 다음날 쓰다 보면은 웬만큼은 나와요. 근데 이게 좀 모의고사를 준비하실 때 그런 거 말고 기본서나 아니면 이제 쟁점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A, B, C급이라고 그러면은 A, B, C급까지도 좀 이렇게 그냥 눈으로라도 보고 내가 그 모범 답안이나 해설지랑 다르게 내가 만약 본 시험장에서 이런 쟁점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좀 축약을 하든지 내가 아니면 이렇게 그 점수 분포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쓸지 실천처럼 내가 본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걸 한번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본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맞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게 시험장에서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그게 연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연차에도 그걸 많이 했어요. 내가 자꾸 죽어있는 답안을 쓴다고 해가지고 이순환 때 논점을 할 때도 그 전날 이렇게 보고 오지만 빼지 않고 A, B, C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A, B, C 빼지 않고 전체를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선생님은 쟁점이 이건데 내가 생각한 쟁점은 이것까지도 준비를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조금 이게 안 나오더라도 본 시험에서는 안 나오더라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저는
집에 가서라도 이걸 한 번씩 더 써봤어요. 그 쟁점에 대해서 이 쟁점은 나오면 이렇게라도 한번 나는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민소 같은 경우는 쟁점을 막판까지도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니까 좀 전략 과목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왜냐면 꼭 붙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진짜 민소나 민법은 사실은 쟁점 잡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면가락이거나 아니면 내가 뭐 45점이라든지 50점이나 이렇게 이렇게 퐁당퐁당 없이 그냥 기본 점수를 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그거는 이제 자기 운에 맡기고 이제 그 해에 공부하면서 조금 그 운이 따라주는 걸로 가고, 그 다음에 민소는 예측이 가능해요. 민소는 예측이 가능하니까 민소는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면서 A, B, C를 내가 B급 정도까지 그렇게까지만 준비하시면은 빼지 말고 A, B, C급, B급까지는 충실하게 준비를 하시고, 형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소가 답안이 작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례도 아마 공부를 하시면은 이 정도 판례는 아마 대부분이 아시고 계시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어디 부분에서 목차가 나오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아는 거를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하는 거는 그 답안이, 원하는 답안이 있더라고요. 그 형소만에. 그러니까 판례를 많이 적시한다고 해서 이게 붙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형소가 31점, 그러니까 작년에 31점 맞았는데, 그때 느낌으로는 형소가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판례만 썼어요. 저는 그냥 그 관련된 쟁점 판례만 썼는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판례가 어디에서 쟁점이 되고 그거를 목차를 적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1번 이렇게 뭐 2번 뭐 이렇게 그냥 딱 가로만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좀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래서 이런 판례가 나오고, 그래서 판례 근거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판례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제기를 좀 신경 써서 썼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문제 제기라고 해도 좀 이해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렇게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제기 이렇게 딱 목차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막 베껴내려고 막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막 쓰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표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은 암기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쓰면은 20점 초반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문제 제기도 쓰고 그러니까 판례도 썼는데 왜 안 나올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문제 제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은 안 하시는데 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그 왜 얘기를 저는 그 왜 얘기를 이렇게 노트를 적었어요. 저는 이렇게 다른 뭐 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그 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런 내용을 막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조금, 그러니까 고득점 하시는 분들의 좀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만약에 좀 이 과목이 너무 이렇게 정체기에 있고 이러신 분들은 좀 그런 게 필요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단연차신 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단연차신 분들은 공부 구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을 때는 자신이 좀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하셔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한두 달 가지고 점수가,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팍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쭉 밀고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오히려 조금 내가 좀 이렇게 내 답안이 왜 떨어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다른 분들한테 좀 여쭤보시고, 내 답안이 선생님 제가 이렇게 책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보는데 내가 죽어있는 혹시 공부 방법으로 보지 않는가? 이렇게 좀 그런 식으로 좀 자기 좀 주도적인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제가 그 저는 뭐 이제 맹신적으로 뭐 학원도 다녀보고, 그러니까 이제 좀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막 열심히도 해봤는데도 자꾸 떨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좀 말하자면 좀 요령 있게 좀 진짜 이 출제위원들이 원하는 답안을 쓰는 방법을 찾기까지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답안을 이제 단연차신 분들은 내가 왜 떨어지고 왜 답안을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지를 수시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한 6시 되니까, 그러니까 50대는 내년에는 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붙겠지 생각을 했어요. 시험에서도 이렇게 잘 보고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는 내가 답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때 문제점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저처럼 더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부 양적으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왜냐하면은 실무하시는 분들도 붙거든요. 제가 합격 축하해 갔더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붙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그 시간이 공부 시간이랑 똑같아요. 우리보다 오히려 보면 살아있는 공부를 하셔서 아마 이 시험 적합성에는 더 적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축하를 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내가 혹시 답안 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내 쟁점을 빠뜨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나쁘다 싶으신 분들은 내가 혹시 답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분들처럼 뭐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으실 만한 주변 사람도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 4년 때까지는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학원 나와도 말도 안 하고 공부 시간 뺏길까봐 그냥 공부만 했는데 그게 과연 독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저한테는 독이 됐는데, 본인이 좀 뭐 실무 가시든지 아니 저처럼 그냥 공부하는 만학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피드백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제가 좀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도 오래 알은 거예요. 저도 그 전까지는 내 답안이 어떻다, 뭐 저쳤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점수에 매달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점수보다는 내 답안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하면은 자기 공부 스케줄이 나와요. 답안을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지, 내가 뭐 며칠 공부하고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받는 게 답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을 내가 쓰고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뭐 학원을 다니시든 혼자 공부하시든 뭐 그런 거는 이제 결정하시면 되고, 어쨌든 긴 시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